여러분, 20년 동안 이어진 그 막막한 불안감을 단 하나의 선택, 꾸준한 선택 하나로 완전히 평온한 현실로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숫자, 118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돈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건 20년이라는 정말 긴 기다림의 끝이었고 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신호탄 같은 거였죠. 이 돈을 받은 주인공이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 은퇴자라는 선언이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냥 은행앱에서 띵 하고 울린 알림 하나가 20년짜리 여정의 마침표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번 싹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도대체 이 모든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그 불안의 시대 속으로요. 그때가 어땠냐면요. IMF 위기, 그 여파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던 시절이었어요. 사무실에서는 동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상자에 자기 짐을 싸서 떠나가는 게 뭐랄까 너무 흔한 풍경이었고요. 신문을 펴면 은퇴하고 30년, 당신 준비됐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주변을 봐도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힘들어하는 친구, 부동산 하나만 믿고 있다가 어려워진 지인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주인공의 마음이 정말 무거웠던 거죠. 그러던 중에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먼저 회사를 나간 동료가 툭 던진 말이었는데 회사가 널 평생 책임져 줄 거라 믿지 마. 결국 네 노후는 네가 알아서 준비해야 돼.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뼈를 때리는 경고처럼 가슴에 쾅 하고 박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분은 혼자서 다른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부담을, 이 불안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해야겠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자, 그렇게 결심은 섰습니다. 근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금융의 세계 앞에서 내디뎠던 그 첫걸음,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은행 창구에 갔는데 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공제, 과세이연, 보험형, 펀드형?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암호 해독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뭘 골라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걸 20년 동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콱 짓눌렀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서도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은 야, 그거 그냥 은행 직원 실적 올려주는 거야 이러고, 친구들은 그거 해서 나중에 쥐꼬리만큼 받아서 뭐하냐고 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처음에는 여보, 그냥 안전한 게 더 낫지 않을까 했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이거 괜히 돈만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고요. 정말 사방이 다 반대하는 목소리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의심과 반대를 뚫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딱 결심했다.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자. 지금 안 하면 아마 평생 후회하고 못할 거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일단 한 걸음 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어요.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바로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휘청였죠. 애써 붓고 있던 계좌는 순식간에 파란색,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 지금이라도 빼서 원금이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너도 나도 해지하던 그 순간, 정말 엄청난 공포와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 위기를 겨우 넘겼나 싶었는데 2020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뉴스에서는 연일 대공황이 다시 온다는 흉흉한 소식이 쏟아졌고, 당연히
그의 계좌도 또다시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한 믿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이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만이 결국 열매를 맛볼 수 있다. IMF 때 온몸으로 배웠던 이 교훈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 준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투자의 대가 찰리 멍거가 말한 복리의 첫 번째 규칙과 똑같은 거예요. 복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불필요하게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의 힘을 그는 믿었던 거죠. 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11만 8만 원이 그냥 돈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뭐랄까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고요. 스스로에게 주는 아주 값진 훈장이었던 거죠. 그 차이는 나중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도 그때 너 따라서 그냥 해둘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때 그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돈과 함께 돈 걱정에서 해방된 그 자유, 그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게 된 거죠.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아저씨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시된 계획을 한번 볼게요.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50세라도 딱 5년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요. 이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무기 덕분에 꽤 든든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죠.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죠. 바로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맞아요.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겠습니까?